안녕하십니까. 광명 포스 대표 권도영입니다. 경기 통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총선을 맞이해서 많은 유권자분들이 후보자의 정책 능력, 인성,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내가 판단한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겠다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 통TV가 현수막이나 카드뉴스 등 평가 기준이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여의도행 티켓을 잡아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갑을 지어 선거판을 분석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두 분을 모셨는데 광명 정치판을 깨뚫는 통찰력과 촌철살인의 화법을 가진 광명메일 유원배 회장님과 일관경인 배종석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명매일신문 발행인 유원배입니다. 먼저 발빠른 취재와 정론직필의 기사로 정평이 나 있는 우리 일관경인 배종석 국장님과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아덴자를 제시하고 지역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광명포스트 권도영 대표와 같이 이런 자리를 함께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 통TV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도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아요, 구독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사설을 쓴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럽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설을 보고 네. 이 얘기가 지금 광명포스트에서 가는 방향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요 내용을 지난번 사설 보고 나서 따로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사말로 쓰려고. 네네. 언제나 우리 배용석 국장님은 저희 방송에 출연하실 때마다 좋아요, 구독을 외쳐주셔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근데 뭐 구독자는 많이 안 늘으셨어요. 어쨌든 정치판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하자라는 시간을 가진 거고, 근데 선거라는 게 구도, 그다음에 정책, 인물 이 세 가지로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돌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번 갑 지역에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네. 이번 2024년 총선에서 과연 누가 될 것이냐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자판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성지 방송이 될 수 있어요. 와, 그때 봐라, 내가 예측한 게 맞다 이런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 그렇죠. 있겠지만 한번 그렇죠. 조심스러운 한번 예측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하고 좀 더 각별하게 친분이 있어서 좀 얘기하기 곤란한데, 제가 본 전국의 정당 지지도나 지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내용들 하고 또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는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광명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번 당선이 안 됐어요. 네. 결국은 좀 뭐 어떤 후보가 나오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이제 광명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갑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너무 길어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너무 길어. 빨리 저는 그냥 부답을 하겠습니다. 부답. 무소속이 당선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힘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고 잘 대중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 내려오면 국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당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저는 선택을 안 하셔가지고. 저는 무답입니다. 네. 평상시에 기사를 써주실 때는 상당히 날카로운데 또 여린 모습을 또 보여주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장님 참 많이 귀여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 나이가 귀여울 나이에. 뭐 회장님이 봤을 때는 다 귀엽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 정책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먼저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2020년 총선과 2022년 치러진 대선하고 지방선거 많이 좀 구도의 변화가 있었죠, 그죠? 많이 있었죠. 네. 2020년도 제21대 총선 당시에 이모경 의원이 47%, 네네. 양주성 후보가 37%, 거의 한 10% 정도 이제 차이가 났었고, 네. 2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52.5%, 윤석열 후보가 44.2%에서 이제 8.3% 차이. 조금 네네. 이제
한 1.5% 정도가 줄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지방선거 때 도의원 김종호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후보하고 1.5% 차이로 국민의힘 김종호 의원이 이겼어요. 그죠. 처음으로 이제 역전을 했고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 22년도 그때 그 격차가 줄었고 이번 24년도에도 더 또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있죠. 2020년과 2022년 선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갑선거구에서 일단 철산 3동이 편입이 됐다는 거. 네. 그죠.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구역, 16구역,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하면 14구역. 14구요. 입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렇죠. 유권자들의 그런 변화들. 그래서 2020년 총선처럼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압승을 부르기는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조합 일부 조합원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조합장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원주민들이죠. 그분들이 많이 이주를 해갖고 조합원들도 외부에서 들어온 조합원들이 60%가 넘는다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민주당의 지지 성향이 강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많이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산 3동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김종호 도의원이 당선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죠. 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그리고 14, 15, 16구역, 특히나 15, 16구역에 새로 이주한 또 구성원들 저희가 세대를 이렇게 보니까 젊은 층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세대별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분석을 하던데 제가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 이번 강명갑 선거가 가장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가장 힘든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처음에 광명에서는 한 4동을 맞아요. 광명갑으로 이제 편입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안 오고 지금 이제 학원동 2,400명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거기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해요. 인구수는 적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안사동이 와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 하고 여기서 차이가 그걸 줄여주고 이쪽에 차이를 늘려주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물론 최종 확정은 아니에요. 갑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이게 또 순차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또 일부 주민들이 또 빠져나가고 다시 또 입주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좀 더 어느 정도 선은 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뭐 정책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딱 한 가지가 지금 민주당과 국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광명시 서울 편입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서울 편입에 대해서 수도권의 많은 그 지역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어서 광명에서도 이 영향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20년 전인 그 백재현 전 시장 때부터 계속 거론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여론조사 했을 때 80% 넘는 광명 시민이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상당수 많은 분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본격적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광명시 지역번호가 02잖아요. 공이 있죠. 01을 쓴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가장 인접한 지역이다. 생활권이 그만큼 유사하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핵심이 교통 문제잖아요. 그죠? 제일 큰 게 예, 광명시에서 서울로 넘어갈 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 뭐 대교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대교를 하나를 더 건립해달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고 지하철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인프라가 되게 네, 맞습니다. 부족한데 박성호 시장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거나 이걸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이번 선거에 해당 행위가 되는 거죠. 해당이 돼요. 국회의원한테 도와주는 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진퇴양난이 아닌가. 또 하나는 광명시가 다른 지자체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50만 세대를 준비하고 상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수차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어서 정치인들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접근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오랫동안 수기 과정을 좀 거쳐서 답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광명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계속 여론조사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은 뭐 주민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근데 광명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고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어떤 이런 거를 좀 광명 시민들을 위해서
밝혀줄 필요가 있는데 시장에 따라서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저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물이 그렇죠. 이번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인물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민주당 후보, 국힘 후보, 이낙연 신당으로 거론되는 후보 또 이렇게 있죠. 저는 지금 갑지역 민주당이 거론되는 후보자가 일단 세 분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모경, 이매자, 유재성 그렇죠. 세 후보인데 핵심은 그냥 되게 단순하다고 봅니다. 이모경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느냐, 네네네. 아니면은 이모경 후보와 다른 한 분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이 되느냐, 그게 포인트라고 보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1월 25일부터 30날까지 적합도 조사를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모경 의원하고 이매자 후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경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유재성 후보는 여론조사나 이런데 적합도 조사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도 이모경 국회의원하고 이매자 두 분의 싸움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변수가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매자 후보가 21대 내려와서 결국 이모경 의원 때문에 또 안 됐고, 또 지방선거도 그렇게 됐고 했기 때문에 동정표가 많이 작용하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성향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좀 성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모경 의원이 지금 원내 대변인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친명계로 불리잖아요. 과연 지역에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가 있어요. 여론조사를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한 6대4 정도가 된다고 들었는데, 뭐 그건 샘플이 좀 적어서 그렇죠.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4가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이모경 의원은 이미 알려진 정치인이고, 이매자 의원은 아직 덜 알려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격차를 더 줄이거나 역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과연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기회를 주느냐, 그게 핵심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유재성 후보가 유은배 회장님과 같은 집안이어서 네, 많이 또 좀, 챙기시더라고요. 많이 챙기려고 하는데, 뭐? 내가 임마 내가 네 고조 할배벌이다. 에? 언급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언급하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국회 가서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밀어주면 네, 안 되지. 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밀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한번 거예요? 언급을 하잖아요. 저는 이분의 지난번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 메타버스에서나 가능한 얘기를 그죠? 공약을 낸 거, 개연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그 인관성이 전혀 없는 것들을 상기 신도시에서 50만 평으로 국방 클러스터를 실현시키겠다.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유재성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알바 교보 논란. 아, 그럴 수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데, 이걸 분명히 유재성 후보는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이 논란 속에서 정치를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는 알바 교보가 아니다, 광명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기는 출마했다, 이런 정책적인 분에서도 좀 확실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재성 예비후보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전에. 그랬었죠. 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광명을 떠났어요. 떠났죠. 활동도 안 했고, 그런 전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아니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이라 좋게 얘기했어. 혼자 다니면서 되게 외롭게 하고 다니는데, 깔끔하게 하고 다녀서 진짜 이 사람이 이번 선거에 목숨을 걸었구나. 예, 신뢰성이 있어요. 네, 신뢰감도 주고 진정성을 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모경 의원이 뭐 옷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의류 전문분한테 의뢰를 해봤는데요. 네. 상당히 고가의 옷들이랍니다. 명품이라고. 명품이고요. 명품도 있고 명품 예, 아닌 것도 예, 있고 예. 뭐 이게 복잡한데, 저는 3개월에 약 70벌을 입었잖아요. 광명에 명품 아울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리 이원익 선생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광명이 청년 결백화, 오리 이원익 선생님의 어떤 그렇죠. 태어난 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명품 아울렛이 광명시는 이원익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닐까, 사치스러워.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의 정당의 가치와 전혀 맞지 않아. 아니, 민주당이 노동자, 농민,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요번에 출판기념회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 뭐 어떤 모 언론에서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 피하면 뭐 죽는다고 그랬는데 누가 썼습니까? 뭐 어떤 모 언론에서 썼어요. 어쨌든 이제 그 썼는데 국장님 쓰셨어요? 그쵸, 제가 썼죠. 제가 이제 그 출판기념회를 가서 이제 보고 느낀 거가 조금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공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 종목이 있는데 본인이 있는 그것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골프공이나 야구공이 오면은 그건 피해야지, 그걸 피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으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책을 내가 다 읽었어요. 네. 정독을 다 했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책을 잘 썼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자기 태어날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을 묘사를 저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사진이 없다 그 얘기죠? 사진이 없더라고. 그래서 일반 다른 출판 기념회에 가서 책을 가져오면은 반 시간이면 다 봐. 사진을 안 놓은 게 혹시 이무경 의원 옛날 사진하고 현재 사진을 보셨어요? 그래서 안 놓은 게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제가 그 출판 기념회 갔다 상당히 와서 위험한 얘기인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는 게 정치인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사진이 없는 책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지금 우리 배정석 국장님 얘기하신 저도 것처럼 예.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아니 뭐 얘기니까. 제가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모경 의원이 많이 인물이 좋아졌다. 좋아지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뭐 얼굴 저기 하는 게 흠은 아니에요. 그거 갖고- 이뻐지면 좋죠 뭐. 그럼 그것 근데- 때문에 출마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김기남 후보님.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얘기 이제 나눠야죠. 자연스럽게 이제 김계남 그렇죠. 후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힘은 지금 두 분이 거론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뭐 핵심은 누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냐 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부분 다 이 두 분이 과연 민주당 후보와 본선에 갔을 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물음표. 그래서 누가 내려오면 가능성이 뭐 있지 않을까 해봤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저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누가 내려온다의 전략 공천으로 누가 좀 영향 있는 인물이 내려온다? 저는 내려온 데 51%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뭐 100%네요, 그죠? 저는 그러니까 뭐 99%입니다. 99%. 그래서 지난번에 김기남 후보가 시장 공천을 받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쪽 내부의 그 상황이 집결이 결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중에서는 권태준 후보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겠냐. 두 분만 보고 판단할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외부에서 올 것 같다, 중앙당에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51%로 비중을 두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싸움을 하려면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죠. 나를 어떻게 보냐. 근데 더불어민주당 그쪽에 있는 당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국민의힘 인물이 없답니다. 사람 좋은 거하고 인물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분들 후보를 보면 인간적으로 뭐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좋은 근데 정치로 봤을 때는 과연 어떤 승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적이 나오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이 한 서너 분 되세요. 향후 지켜봐야죠. 이제 뭐. 그렇죠. 그다음 이낙연 신당 정대훈 후보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아니 제가 통화는 했는데 네. 이제 본인이 고려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그 행주산성에도 네네. 참석을 했었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결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세를 규합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출마가 아니면 다른 목적. 혹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중앙당에서 누가 영향 있는 인물이 내려왔을 때 1, 2%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 선거가. 그랬을 때 본인이 캐스팅 보트를 지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걸 또 민주당과 결합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대훈 의원을 제가 말씀을 나눠보고 같이 이제 뭐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봤는데 그렇게 하실 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뭐 기부라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그렇죠. 그럴 수 또 그런 일이 정치판에서는 또 어떤 그런 것도 맞습니다. 생길 수 예,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변수가 많죠. 예. 변수가 많으니까. 네네. 예.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냥 우리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 조금 더 윤곽이 나오는 뭐 1월 말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조금 네? 정리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네. 이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 뭐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보는 뭐 판은 이렇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을지역을 한번 예. 심도 있게 한번 나누고 을지역이 또 자칫 잘못하면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또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갑 지역보다 더 혼란에 빠질 그렇죠, 수 있는 지역이라 저희가 다음에는 을 지역을 한번 지금보다 더 날카롭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기자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오늘 뭐 남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내 생각도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오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거든요. 지역의 어떤 언론의 역할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역의 어떤 그런 여론을 형성해가는 방송이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뭐 시대영신 기자협회 발대식 기념으로 해서 지금 가벌 지역에 그런 데는 현역 의원들 또 뭐 후보자들을 다 포함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토론회를 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보여주고 시민들이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분 말씀처럼 저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또 많이 좀 배우고 광명포스트를 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 이렇게 도와주신 두 분 대표님과 국장님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